안녕하세요. 국화 소리 카페 강청학입니다. 오늘은 국화 총서 강좌 18번째 시간입니다. 소극분재 작품 중에서 오늘은 분양 현수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분양 현수작이라는 것은 아래 그림과 같이 화분에 모양목을 기르면서 그 제1지를 아래로 길게 늘어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양목과 현해를 합성한 작품을 우리는 현수작이라고 말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화분에다 화초를 기르는 것을 분양작이라고 하죠. 분양작. 그런데 오늘은 현수작을 맨 화분에 심었다고 해서 분양 현수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양목은 될 수 있는 대로 작게 왜소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반면에 현수 부분은 될 수 있는 대로 길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좋은 작품이 연출됩니다. 모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모종은 3월 초순에 준비해둔 손아묘나 또는 붉은묘가 포트에서 활짝하면 5호분에 옮겨 심습니다. 이 모종이 활짝해서 자라기 시작하면 모종의 키가 10cm 정도 되는 부분에서 1차 적심을 합니다. 적심하게 되면 마디마다 가지들이 올라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윗마디에서 나온 가지를 우리가 편의상 제1지라고 부릅니다. 다음 마디에서 나오는 것을 편의상 제2지라고 부릅니다. 이 가지들을 기능적으로 살펴보면 제1지가 세력이 제일 강하고 제2지가 세력이 조금 약합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세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화우세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현상을 우리는 응용해서 소극분재의 수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적심한 지점에서 2개의 가지가 분지되어서 5cm 정도 이상으로 자랐다고 가정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세력이 조금 약하다는 제2지를 위로 유인해 올려서 모양목의 주관으로 삼고, 그 끝에 B9 600배 내지 800배의 엷은 B9을 품어서 자람을 둔화시킵니다. 이때 자람을 정지시키면 안됩니다. 세게 해서 센 B9을 해서 정지시키면 작품이 안됩니다. 이 시작인데 정지시키면 안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하는 B9은 빨리 자라지 못하고 천천히 자라라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양목 부분은 왜소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고, 제1지는 아래로 유인해 내려서 현해의 주관으로 삼습니다. 이 제2지는 대충 길게 내려가도록 유인을 해야 됩니다.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첨언할 것은 몇 월 며칠경이다 하는 숫자, 글자 또는 국화의 가지가 5cm다 10cm다는 이 숫자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설명자가 동호인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예제의 수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재배자의 재배 방법이나 또는 이 국화 포기의 상태에 따라서 이 숫자는 변경됩니다. 이 점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4월 1일경에 현해의 가지가 10cm 정도 자랐을 때 세력이 강한 예정 일지의 쌍눈이 왼쪽으로 향하고 세력이 조금 약한 예정 이지의 쌍눈이
오른쪽으로 향한 지점에서 주지의 끝을 적심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1지, 2지, 3지, 4지를 만들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1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양목의 주간이 5cm 정도 자랐을 때 제1지를 왼쪽으로 유인해서 모양목의 2지로 삼습니다. 다음 2지는 위로 유인해 올려서 주간으로 삼고 그 위에 그 끝에 B9 600배의 액을 발라서 성장을 둔화시킵니다. 성장을 정지시킨 것은 아닙니다. 이제 시작인데 정지시키면 안되죠. 성장을 빨리 자라지 말고 천천히 자라라 하는 의미입니다. 둔화시킨다. 현의 부분으로 내려가서 적심 3주 후 4월 20일경입니다. 현의 끝의 분지가 9cm 정도 자랐을 때 세력이 강한 제1지를 아래로 유인해서 주간으로 삼고 끝을 적심합니다. 세력이 조금 약한 제2지를 오른쪽으로 유인해서 현의 제1지로 삼습니다. 1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계속 반복하여 내려가면 긴 현해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적심 3주 후 5월 10일경 현의 끝의 분지가 8cm 정도 자랐을 때 2지를 왼쪽으로 유인해서 현의 2지로 삼고 1지를 아래로 유인해서 주간으로 삼고 끝을 적심합니다. 제3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높은 화분에 정식합니다. 그림과 같이 이 정식에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이 정식의 화분은 둥근 화분도 있고 사각 화분도 있고 토기 화분도 있고 자기 화분도 있습니다. 어느 화분이 더 좋다, 어느 화분이 더 어울린다, 이런 결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의 안목이 다르고 재배자마다의 기르는 요령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좋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단지 여러 각각 재배자들 나름대로의 생각대로 화분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둥근 화분을 쓰시든지 사각 화분을 쓰든지 자기 토기 화분이나 화분의 높낮이 모든 것은 재배자 각자의 생각대로 하시면 그것이 최고 작품인 것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그림의 모양목에서 2지에서 주간이 4cm 정도 자랐을 때 모양목 제3지를 오른쪽으로 유도해 냅니다. 그리고 주간은 위로 올려서 주간의 끝에다가 B9 600백을 발라서 잠시 성장을 둔화시킵니다. 다음 아래 현의 부분으로 내려가서 적심 3주 후 5월 30일경입니다. 현의 끝분지가 7cm 정도 자랐을 때 세력이 약한 제2지를 오른쪽으로 유인해서 현의 제3지로 삼고 세력이 강한 제1지를 주간으로 유인해 내리고 끝을 적심합니다. 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심 3주 후 6월 20일경입니다. 이 6월 20이라는 수치는 공식적이 아니라고 했죠. 앞장에서 재배자의 요령과 포기, 국화 포기의 상태에 따라서 이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모양목
3지에서 주간이 3cm 정도 자라게 되면 왼쪽으로 모양목 제4지를 유인합니다. 주간은 위로 길러 올려서 주간 끝에다가 엷은 B9을 발라서 여기도 성장을 둔화시킵니다. 현의 부분으로 내려가서 현의 끝 분지가 6cm 정도 자랐을 때 제2지를 왼쪽으로 유인해서 현의 제4지로 삼고 제1지를 주간으로 유인해 내리고 그 끝을 적심합니다. 한 번만 제5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적심 3주 후 7월 10일경입니다. 모양목의 끝부분에 수간을 만들어 얹습니다. 그리고 수간 부위에 B9 300배 액을 뿌려서 성장을 중지시킵니다. 이 시기에 모양목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이때까지 같이 해왔지만 이 모양목은 매번 B9을 사용하면서 크지 못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자신대로 왜소하게 만들어야 좋은 작품이 됩니다. 반대로 현의 부분은 지금이라도 아직까지도 이것은 길게 느리도록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현의 끝분지가 5cm 정도 되었을 때 이지를 오른쪽으로 유인해서 현의 5지로 삼고 1지를 주간으로 유인해 내리고 끝을 적심합니다. 이와 같은 작업을 반복하면 이러한 보기 좋은 작품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아래로 계속 내려가면서 줄기의 마디 간격이 내려갈수록 점점 좁아지도록 손질합니다. 그리고 격까지 크기도 규격도 내려가면서 점점 작아지도록 다듬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모양목 부분, 모양목의 이 높이 크기는 현의 길이보다도 반 이하로 작도록 다듬습니다. 이 작품은 일지로 만드는 현의 부분이 주제입니다. 이 모양목 부분은 부제입니다. 만약 모양목 부분을 크게 만든다면 주제가 죽어버려서 전체적인 작품의 균형이 깨트려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모양목의 제3지와 현의 1, 2지 간격 세 가지의 간격이 등거리라야 좋습니다. 같은 거리란 말이죠. 만약 모양목의 제3지와 현의 제1지 간격이 좀 멀다면 모양목 따로 작품, 현의 따로 작품 이렇게 하면 작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목과 현의 연결 부위를 좀 떨어지지 않도록 될 수 있는 대로 가깝게 밀착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B9 바르기도 상당히 중요하죠. 6월 30일 현재 이미 만들어 놓은 현의 1, 2, 3, 4지와 모양목 1, 2, 3, 4지 주지 끝에만 B9 300백을 붓으로 발라서 주지의 자람을 올스톱 시킵니다. 정지시킵니다. 이때 현의 주지 끝에는 제일 끝에는 B9을 바르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성장 촉진을 받아서 더 길게 자라내립니다. 이때부터 전체적으로 갑자기 격과지와 새순들이 움터나오기 시작해서 분재 수형이 입체적으로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동시 개화 조절 중요한 문제지요. 다른 방면에서는 이것을 마지막 적심이라고도 합니다. 이 그림에서 국화는 위쪽이 초질성입니다.
아래쪽은 목질성입니다. 국화꽃은 초질성 위에서부터 목질성인 아래로 피어내립니다. 그러나 일지로 만드는 현의 부분은 문제가 다릅니다. 거꾸로 매달려 있어서 아래쪽이 초질성이고 위쪽이 목질성입니다. 그래서 국화꽃은 밑에서부터 위로 피어 올라옵니다. 그럼 적심은 피어 오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위에서부터 적심해서 내려옵니다. 목질 부분 위쪽은 9월 1일날 적심합니다. 그 아래는 9월 5일날 적심합니다. 제일 아래의 초질부는 9월 10일날 적심합니다. 이와 같이 꽃이 피어오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5일 간격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적심해 내려옵니다. 모양목 부분을 본다면 목질성, 아래는 목질성이죠. 그리고 9월 1일날 적심했습니다. 그 중간은 9월 5일날 적심합니다. 윗부분은 초질성에서 9월 10일날 적심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적심을 한다면 며칠 차이 없이 동시에 꽃이 활짝 개화를 합니다. 상당히 결과가 좋습니다. 이와 비슷한 마지막 적심이라는 단어는 우리 초보생들에게는 상당히 어렵게 생각되고 실제적으로 조금 초보생들에게는 너무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잘한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어떤 방법과 요령으로 하든 간에 마지막이 잘 되면 됩니다. 마지막 꽃만 활짝 잘 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해보신 분들은 이 방법이 더 쉽고 결과도 더 좋더라, 이러한 평가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정례, 꽃망울 속기라고도 합니다. 이 방법도 우리 국화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보통 9월 5일 전후에서 비나인을 분무합니다. 그러나 근세의 일부 동호인들은 비나인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나인을 사용하지 않으면 꽃망울이 며칠 더 먼저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좋은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나인을 사용하지 않으면 꽃목이 너무 길어지는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나인을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아도 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재배자의 생각대로 하시면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어떻게 했든 간에 9월 15일경이면 꽃망울이 많이 맺힙니다. 이때 꽃목이 너무 긴 꽃망울이나 너무 짧은 망울들은 모두 솎아냅니다. 또 이 시기에 아주 월등하게 굵은 꽃망울이 있고 아주 너무 작은 꽃망울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모두 다 솎아냅니다. 그럼 모두 솎아내고 어떤 것을 남기느냐? 그러면 꽃망울의 굵기와 세력이 비등한 꽃망울들만 남겨둡니다. 꽃망울이 아까워서 솎아내지 못하고 수많은 꽃망울들을 다 그대로 둔다면 한 송이의 꽃덩어리가 되어서 한 송이 큰 꽃덩어리만 되죠. 그래서 분재수의 수형을 묻혀버리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꽃망울 솎기를 해서 꽃송이의 밀착을 피한다면 꽃송이 사이사이로 푸른 잎이 보이고 수형의 주관과 격가지들의 분지 양상도 간간히 볼 수 있는 일품의 명화가 표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국화소리 카페 강창학이었습니다.